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 70세를 넘긴 김성태는 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그는 6살 된 손녀 은지와 함께 오래된 나무집에서 살고 있다. 그 집은 차가운 바람을 맞기에 너무나 허술해 눈이 녹으면서 물이 스며드는 낡은 집이다. 어느 날 아침,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인 가운데 은지가 고열에 시달리며 숨을 가쁘게 쉬는 모습을 본 김성태의 마음은 아프고 무거웠다. 은지야, 조금만 참아라. 할아버지가 약을 사올게. 라며 김성태는 손녀를 위로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지의 이마를 짚으며 체온을 확인했다. 손녀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다. 김성태는 안방 구석의 낡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동전 몇 개와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다. 이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을까? 그는 혼잣말을 하며 고민했지만 은지의 상태를 보고 망설임 없이 밖으로 나갔다. 밖은 눈발이 세차게 날리고 있었다.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 몸이 얼어붙을 정도였다. 야른 헝겊 점퍼와 찢어진 장갑, 낡은 고무신을 신은 김성태는 바람을 가르며 언덕을 내려갔다. 그의 발자국은 눈 위에 선명히 찍혔다. 하지만 발걸음은 불안하고 흔들렸다. 할아버지의 몸은 약했지만 은지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길은 미끄럽고 험난했다. 한 차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작은 물병이 떨어져 깨졌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그의 손과 옷에 묻었지만 그는 신경 쓸 틈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엔 은지를 위한 약을 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약국에 도착했다. 약국은 희미한 불빛과 함께 문을 열고 있었다. 그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손녀를 생각하며 그는 힘겹게 약국 문을 열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약국 주인 이수진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김성태의 떨리는 모습에 표정이 금세 굳어졌다. 괜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그녀가 물었지만 김성태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손녀가 아파서요. 그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고열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이걸로 약을 좀 살 수 있을까요? 그는 5,000원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수진은 약간 놀란 듯 김성태와 그의 손에 든 돈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난처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약값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눈발이 창문을 때리고 바람 소리가 가득한 약국 안, 김성태는 몸을 웅크리며 손녀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며 반짝였다. 김성태의 눈빛과 떨리는 손끝에서 그의 손녀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묵묵히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없었다. 이 겨울 그의 손녀 은지와 그를 둘러싼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 분단은 단순히 배경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김성태와 손녀 은지의 고통과 상황을 세밀히 묘사하여 감정적인 몰입을 유도합니다. 추운 겨울이라는 배경과 함께 그의 외로운 고군분투가 독자들의 연민을 자극합니다. 약국 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지만 김성태의 마음은 추운 겨울 바람처럼 차가웠다. 그가 건넨 5,000원짜리 지폐는 손가락 사이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약사 이수진은 그 지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이 약은 15,000원이 필요해요. 이 돈으론 부족합니다. 김성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졌다. 낡은 동전 몇 개가 손바닥에 쏟아져 나왔다. 이것까지 합치면 조금 더 될까요? 제가 가진 건 이것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희미했다. 이수진은 그의 손 위에 놓인 동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저씨,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약국은 정해진 가격대로 판매해야 해요. 규정을 어기면 저도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도 정중했지만 김성태의 마음에 비수가 꽂힌 듯 아팠다. 손녀가 아파서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제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점점 작아졌다. 이수진의 마음속에서도 갈등이 일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절박한지 그녀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규정과 자신의 상황 때문에 선뜻 도와줄 수 없는 현실이 그녀를 더 괴롭게 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저씨,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최대한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김성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몸은 더 구부정해졌고 손은 주머니로 천천히 들어갔다. 주머니 속에 손이 한없이 떨렸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쳤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천천히 약국 문을 열고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약국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수진의 마음속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그녀는 창밖으로 걸어가는 김성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발자국은 눈 속에 깊이 박혀 있었고 그 발걸음에는 무거운 슬픔과 절망이 묻어나왔다. 약국 밖은 여전히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김성태는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다리가 휘청거리며 눈 속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땅 위에 떨어졌다. 멀리서 이 장면을 목격한 한 행인이 다가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행인이 묻자 김성태는 얼른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성태는 다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그의 몸은 무겁고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집에 남겨진 손녀 은지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생생히 떠올랐다. 그 모습은 그에게 한없는 무력감을 느끼게 했다. 이렇게는 안 돼, 어떻게든 해야 해.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엔 깊은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성태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다시 길 위에 섰다. 밖은 여전히 눈발이 거세게 날리고 바람은 그의 얇은 점퍼를 뚫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차가운 눈물로 얼어붙은 상태였다. 하지만 집에서 손녀 은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하나로 그는 다시 길을 나섰다. 얼음처럼 미끄러운 길을 걷던 중 김성태는 발을 헛디뎌 눈 속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그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땅에 넘어질 때마다 무릎과 손이 더 차가워졌다. 그는 쓰러진 채로 한참을 누워 있었다. 눈발이 그의 낡은 모자를 덮어가고 그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바닥은 눈과 얼음에 긁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오직 은지의 웃는 얼굴만 떠올랐다. 은지를 위해 어떻게든 해야 해. 길을 걷던 중 그는 멀리서 작은 가게의 불빛을 발견했다. 그곳은 오래된 잡화점이었다. 그는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잡화점 안은 아늑한 분위기로 벽에는 여러 가지 상품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다. 가게 주인인 나이 지긋한 할머니 박정혜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이고, 할아버지, 눈길에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그의 얼굴과 손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저기, 손녀가 아파서 약을 구하려 했지만 돈이 부족해서요. 그는 힘겹게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박정혜 할머니는 그를 조용히 응시하더니 말했다. 이런, 참 딱하네요.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순 없지만
마을의 구호단체에 연락을 드려볼게요. 그녀는 가게 안에 전화기를 들어 구호단체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구호단체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눈 때문에 차량이 마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나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전화가 끊기자 김성태는 머리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손을 모아 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를 신경 써주셔서요. 잡화점을 나선 김성태는 다시 눈속을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더 무거워졌고 온몸이 점점 더 추위에 잠식되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포기할 수 없어. 은지야, 조금만 기다려라. 집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은지가 그의 품 안에서 여전히 따뜻한 숨을 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하얀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둠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 분단에서는 김성태가 약국을 떠난 후 겪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통해 독자의 연민을 끌어냅니다. 그의 넘어짐과 희미한 희망의 순간,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고난의 여정을 통해 그의 절박함이 더욱 생생히 묘사되었습니다. 독자는 그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이야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김성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말았다. 온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그의 바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바람은 점점 더 매서워졌고 눈은 그의 어깨 위에 소복이 쌓여갔다. 하지만 그는 쓰러진 채로도 두 손을 모아 속삭였다. 제발, 은지를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왔다. 그것은 동네를 순찰하던 청년 자원봉사자 강민준이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은 깜짝 놀라 김성태에게 달려갔다. 아, 괜찮습니다. 김성태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눈물과 눈으로 얼룩져 있었다. 민준은 그의 상태가 심각함을 직감하고 그를 부축하며 물었다. 집이 어디신가요?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김성태는 은지가 있는 집을 떠올리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집에 아픈 손녀가 기다리고 있어요. 약을 사오려 했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민주는 상황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는 김성태를 부축해 그의 집으로 데려갔다. 집 안에는 은지가 여전히 고열에 시달리며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민주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호출했다.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민주는 즉흥적인 결정을 내렸다. 할아버지, 제가 마을 해관에 있는 구호약품을 가져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주는 망설임 없이 다시 눈 속으로 뛰어나갔다. 그의 발자국은 눈 위에 빠르게 찍혔다. 민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은지를 위한 해열제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있었다. 그는 신속하게 은지에게 약을 먹이고 그녀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지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바뀌었고 그녀의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은지야, 조금만 더 버텨라. 김성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은지가 다시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잠시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구급차가 도착하면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앞으로의 생활도 걱정되네요. 김성태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은지를 위해서.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희망이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가까워졌다. 은지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어 가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들이 남아 있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그리고 은지가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밖에서는 눈이 점점 약해지며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김성태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다.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겠지. 집안은 조용했지만 공기 속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은지는 여전히 누워 있었고 그녀의 숨소리는 차츰 고르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약했다. 김성태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손녀를 향한 사랑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괜찮아질 거야, 은지야.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슬픔, 그리고 희망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밖에서는 눈발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구급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김성태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민준에게 물었다. 이렇게 기다리다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어쩌죠? 민준은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부족했다. 곧 도착할 거예요. 눈길이라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입니다. 은지는 지금 안정돼 보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순간 은지가 작은 소리로 신음했다. 김성태는 놀라 손녀를 살피며 말했다. 은지야, 괜찮니? 할아버지 여기 있어. 하지만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할아버지,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은지를 안고 직접 병원으로 가볼게요. 그는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어떻게 가겠다는 거냐? 김성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지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민주는 은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와 책임감이 가득했다. 민주는 은지를 품에 안고 눈 속으로 나섰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길은 미끄러웠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결코 멈추지 않았다. 김성태는 문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부디 무사히 도착해달라. 은지를 꼭 살려달라.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의 간절함은 하늘에 닿을 듯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구급차의 헤드라이트였다. 민주는 은지를 품에 안은 채 눈 속에서 빛을 향해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구급차는 천천히 다가왔고 의료진이 재빠르게 은지를 데려갔다. 민주는 눈 속에서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땅에 주저앉았다. 그는 비로소 안도했지만 동시에 깊은 피로에 빠져들었다. 구급차가 떠나고 김성태는 집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손녀가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랐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밖에서는 하얀 눈이 멈추고 있었다.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 김성태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새벽은 여전히 고요하고 차가웠다. 김성태는 집 앞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급차가 떠난 지 한참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은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것을 알지만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라는 확신은 없었다.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은지가 없어진 집은 마치 생기가 사라진 듯 설렁했다. 김성태는 손녀가 누워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천천히 바닥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은지가 남긴 작은 담요가 쥐어져 있었다. 담요를 가슴에 안은 그는 속삭였다. 은지야, 꼭 나아야 한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손녀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묻어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가 들렸다. 김성태는 느릿하게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 앞에는 눈 속에서 피곤한 얼굴로 서 있는 민준이 있었다. 할아버지,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지는 응급치료를 잘 받고 있고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준의 말에 김성태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러나 그의 두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그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는 강한 아이니까 분명 잘 이겨낼 겁니다. 하지만 민준은 마음 한구석에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다. 병원에서 들은 말 중 일부를 참아 김성태에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지의 치료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민준은 문득 김성태가 구멍난 점퍼를 걸치고 있는 모습, 발이 드러난 낡은 신발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가진 돈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을 직감했다. 할아버지, 민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고민 끝에 덧붙였다. 혹시 은지를 위한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함께 찾아볼까요? 김성태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무엇이든 할 거야. 은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문 앞에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밤이 물러가고 동쪽 하늘에서는 서서히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희미한 빛이 눈 위를 비추며 반짝였다. 민준아,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김성태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은지는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함께 할게요. 민준은 결의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새벽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지만 여전히 은지의 완쾌와 김성태의 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었다. 치료비 문제, 그리고 김성태가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방법은 아직 미지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는 다시 한번 손을 모아 속삭였다. 하늘이여, 부디 우리 은지를 지켜주소서. 그의 기도는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고 떠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반짝이는 눈송이와 함께 새벽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병원에서 은지의 상태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연락이 온 뒤로도 김성태의 마음은 한시도 편치 않았다. 그는 하루하루를 병원 대기실에서 보내며 의사들이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은지는 강한 아이니까 분명 잘 이겨낼 겁니다. 의사의 말은 희망적이었지만 치료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김성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김성태는 병원 대기실 한 구석에서 은지가 치료받는 모습을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은지가 좋아하던 작은 인형이 쥐어져 있었다. 그 인형은 한때 은지가 힘든 시간을 견디며 꼭 끌어안았던 소중한 물건이었다. 그는 인형을 손에 쥔 채 작게 속삭였다. 은지야, 조금만 더 버텨다오. 할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병원 복도를 걸어오며 김성태를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옆에 앉아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병원에 남아 있을게요. 하지만 김성태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 있으면 은지가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난 괜찮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비가 쌓여갔다. 병원에서 제공된 명세서를 받아든 김성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종이에 적힌 숫자들은 그의 삶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민주는 그의 곁에서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 마을의 구호단체와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도 조금씩이라도 도울 겁니다.
하지만 김성태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은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농사든 공사일이든 뭐든 해낼 거야.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은지의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다. 민주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전했고 작은 모금 활동이 시작되었다. 할아버지, 이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부족할지 몰라도 은지를 위해 쓰세요. 민주는 작은 봉투를 김성태에게 건넸다. 김성태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고맙구나. 은지도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야. 몇 주 뒤, 은지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호전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이 필요했다. 김성태는 민준과 함께 은지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은지야, 너는 강한 아이야.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뭐든지 해낼 수 있어. 김성태는 손녀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아직도 불확실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은지가 병원에서 퇴원한 날, 김성태는 손녀를 품에 안고 오랜만에 환히 웃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도 묻어나고 있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눈부신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은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지만 몸이 여전히 약해 보였다. 김성태는 그런 은지를 보며 가슴이 저릿했다. 은지야,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도 모든 것이 불안한 듯 보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은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은지야, 정말 다행이야. 우리 모두 내가 회복되길 기도했단다.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에 김성태는 감격했지만 그는 여전히 현실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마을의 따뜻한 응원에도 불구하고 김성태는 은지의 지속적인 치료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은지가 잠든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가 뭐든지 해낼게. 널 위해서라면.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 아침, 김성태는 마을의 작은 장터를 찾아갔다. 그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익힌 손재주를 활용해 직접 재배한 채소와 수공예품을 팔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돕기 위해 상품을 사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은지는 김성태의 무릎에 앉아 속삭였다. 할아버지, 제가 건강해지면 저도 돕고 싶어요. 제가 잘하면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김성태는 은지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은지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단다.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 순간 김성태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손녀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서 민준이 김성태를 찾아왔다. 그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할아버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은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서로 도우면 은지의 치료비도 마련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김성태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함께 힘을 합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은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그들의 대화가 끝난 뒤 김성태는 은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은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 별이 꼭 우리처럼 강해 보여요. 김성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 우리도 저 별처럼 강해질 거야. 은지야,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어.